안녕하세요. 우리 815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19일인가요?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3%, SK하이닉스가 4%, LG엔솔이 4%,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상당히 좀 선방하고 상당히 좋았던 그런 하루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불을 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시장 어떻게 전략 짜야 될지 지금 시장 좀 즐기면서 새로운 종목들 좀 줍줍해도 되는 건지 한번 전문가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에서 상당히 어깨가 위로 올라가 계신 네, 하창봉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2차 전지. 알테오젠 다음은 배터리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근데 또 제가 또 듣기로는 다음 주부터 사라고 말씀하셨다는, 아무도 못 산 거 아닙니까? 이제 1차 네. 매집은 계속 하는 거고 본격적인 우리가 피라미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익 극대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 극대화 전략. 그럼 지금도 유효한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계속 담아도 되는 시장. 저는 그리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장을 바라봤고 네. 최근에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장이 강하지? 낫습니다. 1월 달은 강해서 그냥 12월 달에 워낙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2월 3주차 접어들었는데도 글로벌 증시 상승률을 놓고 보면 작년 이제 YTD 기준으로 연말 기준으로는 세계 1위입니다. 제가 다른 걸 좀 보다가 이런 자료를 한번 우연히 봤는데 이게 주식형 수익증권의 장고추입니다. 네. 국내로 이제 자금 들어온 건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한 69조 원 정도에서 연초부터 계속 빠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도 우리나라 증시가 고점을 형성했던 대략 7월 초순을 제외하고 나면 당시 69조 원대의 어떤 주식형 수익 잔고가 거의 뭐 62조 원까지 급락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아까 후행 지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식형 수익증권 쪽이 62조 정도에서 최근에 계속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루에 뭐 2천억, 3천억 정도가 들어오고 이 데이터는 이제 다음날 공포가 되기 때문에 뭐 오늘 아마 제 기준으로 오늘이 2월 19일인데 그 66조 원대를 회복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외 쪽은 원래 계속 늘고 있었던 거고 해외 쪽은 작년도에 대략 한 20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금은 계속적으로 국내 주식 투자가의 펀드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해외 쪽이 드러나는데 국내 쪽도 계속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뭐 아까 보시다시피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이런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 삼성전자가 한 3% 정도, 350쪽짜리 3%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도 4%, 뭐 LG엔솔도 4%. 그러니까 뭐 다른 섹터들도 많이 움직였습니다만은 2월 19일 기준으로는 진짜 오랜만에 반도체와 배터리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방산주가 조금 빠지면서 다시 조선주가 좀 매기세를 잡는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오늘 증시는 한마디로 K증시 할만하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네. 분위기는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제가 예단할 수는 없는 거고 오늘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온 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조금 주식을 좀 산 것도 있고요. 네. 삼성전자 분석을 좀 해봐야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지수를 구성하는 거는 사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거든요. 삼성전자가 제가 생각한 가격보다는 조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57,000원대 중반을 조금 저항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어제 그제 이벤트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이벤트 말고 삼성전자가 자사주가 12월 13일 날 종료가 됐고 자사주 소각 공시는 이제 예정된 수준이기 때문에 뭐 3조 원 소각은 사실 어느 정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반응할 건 아니고 어제는 그래서 별로 반응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사원 3조 원 매수도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작년도에 11월 달 정도에 자사주 이야기 나올 때가 10조였으니까 뭐 계산해 보면 다시 한 3, 4개월 정도 자사주를 매수를 하게 되고 남은 또 스테이지도 하반기도 한 4조 원 정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루 첫날 재료였는데 밤새 오늘 이제 유독 폭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수를 견인하게 되고 또 집드났던 외국인까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은 좀 기간이 많이 샀어요. 네. 최근에 그 삼성전자 포함해서 장의 특징이 아까 보게 되면 금융투자의 매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이게 하다가 사실 지금 2670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2600 갈 수 있을까요를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새 2700까지.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사람인데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두렵지는 않는데요. 사실 네. 올라가는 건 두렵진 않아요. 올라간다는 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되게 이쁘게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명히 저항 때도 많습니다만 에너지 차원에서는 엄청 강하기 때문에 거의 작년도 한 4월 달 정도의 에너지잖아요. 주봉이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2600대를 이제 가뿐히 뚫어서 사실 지금은 지수를 보고 베팅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한편을 놓고 보게 되면은 투자론적인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뭐 배터리는 왜 올랐느냐에 대한 이야기들 또는 뭐 이제 조선주는 왜 올랐냐에 대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호적일 수 있고 시장 관점에서는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한 그런 정신인데 여기서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보면 조금 보여요.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 참 문제가 많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월 초 기준으로 25% 정도의 관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좀 돼 있는데 근데 그거는 자동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반도체와 의약품 다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눌렸습니다만은 좀 자리를 맡기면 이제 이게 보면 똑같은 3일 동안에 똑같은 악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별로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현대위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현대위아는 현대차의 자동차 1차 밴드 아니겠습니까? 네. 1차 밴드인데 현대위아가 또는 현대차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주로도 대변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현대차에 또 러시아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전쟁으로 인해서 중단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은 뭐 제가 조금 느끼는 바는 뭐냐 하면은 겁먹지 마라. 쫄지 그리고 마라. 졸지 말고 쫄지 말고 좀 자신 있게 해라.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개별주에 집중할 필요 없다. 우리가 봤잖아요. 뭐 전력주, 조선주도 그러니까 큰 주식이라도 일단은 발을 담그고 고민해라. 예, 그 정도로 조금은 좋은 장입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졸지 말고 쫄지 말아야 할 시장. 근데 실제로 요즘에 그런 얘기 나와요. 작년까지만 해도 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장 매수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뭐 그건 주식 안 하신 분들 하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고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전략이 되는 거죠. 미국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지금 미국 증시도 가는 것만 가장 많이 간 게 팔란티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증시 재미없어요. 지금. 그렇죠. 별로 재미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뭐 약간 잠깐 미국으로 잠깐 넘어오면 또 엔비디아의 새로운 어떤 대항마까지는 아니지만은 AMD 같은 기업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기지개를 못 피거든요. 물론 AMD라는 기업을 쑥 가져와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또 거꾸로 놓고 보면 뭐 구글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물론 제가 큰 것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에 놓고 본다면 사실 미국 증시도 조금 갇혀 있는 관점이고 이제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워낙 올해만 해서 거의 뭐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HBM 하나 이런 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반도체도 분산 투자가 된다는 게 투자의 핵심 같아요. 배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이제는 뭐 LG엔솔, 얼티엄셀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결에서부터 이제는 조금 넓혀가지고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뭐 약간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네. 그거는 큰 그림에서는 미국 증시 비중을 계속 넓혀가는 건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단기 매매 하시는 분은 최근에 이제 국장이 재밌고 뭐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변화되는 차원에서 보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디테일한 얘기로 넘어가서 오늘 좀 주목하셨던 섹터랑 업종 뭐가 있었을까요? 반도체 이야기하고 배터리 이야기를 조금 두 가지 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반도체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이제 갖다 붙이려다 보니까 이제 올 주가 올라가면 이런 게 호재에 대한 신뢰 데이터를 믿게 돼요. 네. 이게는 이제 중국의 CXMT에 대한 트렌드 포스의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 뭐 트렌드 포스가 절대치는 아니잖아요. 근데 워낙 이제 대만 트렌드 포스는 반도체 관련 레터를 많이 쓰는 매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참조하게 되는데
하루 전날이에요. 예, 하루 전날 정도 16일, 17일 정도에 트렌드포스는 두 가지 정도 인사이트를 시장에 뿌렸는데 하나는 이제 CXMT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얼마 안 됐는데 내년도 26년도 전망치 같은 경우는 웨이프 생산량 자체를 한 40만 장 정도에서 한 35만 장 정도로 다운사이드에 대해 전망을 좀 했고 비트크로스 공급 비트크로스 같은 경우도 연간 YOY 기준으로 한 70% 정도 출하량 증가를 예상했다가 30~40%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머간 스탠리의 아주 기분 나쁜 친구 정킹 같은 경우는 오히려 CXMT의 공격적인 DDR4나 5의 공급 능력 자체를 메모리 가격의 다운으로 본 거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하면은 오히려 그런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 자체가 오히려 한계점에 다다르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CXMT가 생각보다 공급을 시장이 많이 못 풀 것 같다. 그는 뭐 미국과 중국과의 뭐 또 반도체 규제, 제재 이런 것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펼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그 낸드 같은 경우는 삼성은 낸드를 감산하는 분위기고요. 네. 하이닉스는 지금 오히려 낸드나 이제 차세대 반도체 캐파를 투자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고 우리나라 청주 공장이죠. M15X 공장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캐파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그 SK 하이닉스가 용인 크루스터가 내년 27년도 정도부터가 양산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관점에서는 한편으로는 낸드 가격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그건 썰이긴 한데 컨트랙트 프라이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고정 거래 가격을 조금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현물 가격보다 고정 거래 가격은 이제 도매 가격이 되는 거고 스팟 프라이스 현물 가격에는 소매 가격인데 그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의외로 제가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이게 그 정도가 아닌데 싶어서 보는데 만약에 레거시 쪽에서 조금 희망이 보이면 삼성이 먼저 조금 들어오겠죠. 예, 그런 관점이 되는 거고 레거시는 레거시 들어와도 HBM 쪽에서 삼성이 고전한다고 생각을 하면 하이닉스에 베팅을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 생각을 해봤는데 당장 가장 큰 관심은 뭐냐 하면 3월 17일이란 말이에요. 3월 17일에 GTC 2025입니다. 엔비디아의 반도체 컴포넌스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계속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하면 아직도 삼성은 정신을 못 차린 건 아니고 자기들은 그 HBM 12단에서 아직까지 퀄 테스트 통과 못한 게 그 TC 본딩 방식에서 실제적으로 NCF 방식을 사용을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머퍼 방식의 하이닉스보다 엔비디아의 성능을 못 입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러니까 HBM4로 넘어가면서 HBM4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TC 본드 방식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으로 가니까 실제적으로 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장비를 좀 늘린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HBM3E 12단, 뭐 16단에 대해서는 일단 모르겠다. 근데 16단은 하이닉스도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요. 제가 그리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HBM4로 왔을 때는 이제는 약간의 뱅선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두 종목 다 레거시는 레거시대로 다시 HBM 쪽으로 매기세가 좀 붙었지 않나 볼 것 같고 추격 매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자신은 없어요. 왜요? 조금 제가 판단할 때는 추격 매수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추격 매수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팔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뭐 주가가 올라가는데 굳이 팔 필요는 없고 근데 막연하게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7만 원 간다, 8만 원 그거는 저는 잘 확인을 못 하겠어요. 시장 관점에서는 확실히 레거시나 범용 반도체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아까 봤던 이런 거의 영향은 아주 일시적이고 궁극적으로 메모리 가격 자체가 다운사이드로 들어간 건 사실이거든요. 네. 들어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 강자인 HBM 쪽에서의 하이닉스의 어떤 상대적 강도는 계속 유지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 때문에 뭐 레거시 쪽도 움직일 수가 있고 아니면은 또 우리가 말하는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온 디바이스 AI로 하면 삼성이 또 우위에 있잖아요. 움직일 수는 있긴 있는데 크게 보면 여전히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시점에 한 종목을 사라 그러면은 저는 안 오른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많이 빠진 삼성전자를 산 게 아니라 안 빠진 하이닉스를 살 것 같습니다. 그게 저의 생각이에요. 주가는 가는 게 더 간다. 그래서 지금은 뭐 삼성전자보단 여전히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력도가 더 높다. 이렇게 네. 봐야 될까요?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실적이 이제 최고치가 나온 기업이 있고, 못 나온 기업이 있어요. 실제 꺾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거시 쪽에서 이제 꺾였으니까,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레거시가 올라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한 메모리 가격이요, 낸드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올라올 거는 지금 전망은 하지만은 정말 3분기 좋아질지 4분기 좋아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가를 집어줄 수 있는 거는 온 디바이스 A라든지 하이닉스보다 라인업 자체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다 보는 거고, 반도체 하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의 작년도 23조 원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35%거든요. 그러면 전체 반도체 메모리에서의 마진율 자체의 50% 정도가 HBM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실제적으로 계속 상대적 아웃퍼폼을 가져가니까, 만약에 산다면 저는 여전히 하이닉스나 HBM 쪽을 살 것 같고, 나머지 쪽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거의 매매 영역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조금 주의 경고 주는 종목들이 사실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퀄리타스라든지 이런 제주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이 왜 주의를 주냐 하면은, 주의까지는 아닌데 뭐 매매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을 하십시오 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온 디바이스 AR 관련해서 많이 움직인 거잖아요. 네. 뭐 CXL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TLB 같이 이렇게 뭐 서켄 관련주도 될 수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제가 볼 때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종목 관점에 놓고 보면은 차라리 이건 아니라 원래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한미 반도체든 아니면은 테크윙이든 요 PSK 뭐 홀딩스라든 좀 발음이 어려운데, 네. 그 다음에 뭐 FST든, 또는 지금은 왜 이런 종목들이 이오테크 테크닉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안 갔냐 하면, 워낙 시장이 이번 2, 3주 동안 실적을 발표했던 유진테크나 이런 레거시 쪽에서 폭등을 시켜서 그러거든요. 주성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종목들은 실제적으로 아까 말한 범용 쪽에서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언제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안 오른 HBM 장비를 보라는 게 아니라 돌고 돌면 다시 HBM 쪽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순환매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숫자 확인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관심 있게 보신 종목, LG엔솔? 배터리죠. 배터리. 얼마나 이쁩니까? 뭐가 예쁜가요? 차트가요. 자리가요? 예. 감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뿌듯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빡 미끄럼 타고 내려가다가 여기서 네. 이제 한 며칠 전에 웃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제 밀 테면 밀어봐라 하다가 이제 딱 돌렸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는 꺼놓지 않았는데,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제가 약속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오른쪽에 추세선이 만들어집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선이고, 고점을 연결한 게 하락 추세선이고, 근데 여기서 지금 너무 좁게 이렇게 걷게 되면 좀 어렵다 볼 수가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LG에너지솔루션의 상승세가 조금 의미가 있다 봅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궁금해요. 왜 올라가는지는. 뭐 내용은 사실 부차적인 거고요. 뭐 또 얼티엄 셀즈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LG엔솔이 도요타 쪽으로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다는 가능성, 예, 그런 것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뭐 그걸 되면 좋죠. 예, 그걸 되면 좋은 거고, 또 하나가 뭐 이제 어제부터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모델 Y가 중국에서 정식 출고가 됐고, 예, 그런 것도 좀 없잖아 있고, 그 어차피 그 고급 모델, 예, 고급 모델, 갑자기 제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롱레인지 모델은 LG엔솔의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뭐냐 하면은 중국에 대한 규제 강화. 원래 중국 계속 규제를 강화했고, 중국 배터리 광물도 마찬가지인데, 트럼프가 최근에 그런 게 좀 있죠.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내피셜들을 조합을 해야 되는데, 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려고 그럴까? 정말 사람들 그냥 입방아 떨기 좋게 그냥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서 다 갖춘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사우디에서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빼고 러시아랑 그 실무급 회담을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720조 원 내놔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720조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놔라 그러면 없다고 한다는 거는 거기 히토리 다 내놔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원 확보가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놓고 봤을 때
그런 식으로 계속 강화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의 배터리 소재나 ESS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ESS 같은 경우는 사실 CATL 같은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트럼프 같은 경우도 ESS 공장도 데이터 센터는 똑같으니까 미국에다 많이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LG엔솔이 글로벌 전국으로 유럽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공장이 많은데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해둔 게 미국의 8개 공장입니다.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던 애리조나주에 있는 얼티엄 3 공장 같은 경우는 주 목적 자체가 그 ESS를 위해서 공사를 하는 회사거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뭐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이제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관점에서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수급적인 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액티브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장의 주도 자체가 계속적으로 기관 자금이고 뭐 외국인은 뭐 일부 공매도 쇼커보도 없잖아 있을 건데 LG엔솔은 사실 공매도가 많지 않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5%밖에 되질 않으니까. 그럼 여기 나오는 뭐 쇼커보 같은 경우는 잘해야 시장 유동자, LP나 MMM 물량들이거든요. 그런 물량을 놓고 봤을 때는 주가는 조금 더 뭐 반등의 시그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단에 있는 사실 오늘은 포스코 관련한 종목들, 포스코 그룹주들이 엄청 좋았잖아요. 네. 그럼 2차 전지, 뭐 양극재라던가 뭐 전구체 이쪽들까지 전반적으로 시세가 확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까요? 기대감 좀 가져봐도 될까요? 네, 선택받은 종목들 위주로 먼저 움직일 것 같아요. 선택받은 종목이 이제, 왜냐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여러 가지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봤던 대로 LG엔솔이 있을 거고, SDI, 예, 이렇게 셀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셀 업체에서는 사실 LG엔솔이 지금 SDI나 SK온보다 모멘텀이 조금 충만하니까, 거기에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양극재는 사실 아직까지 시그널은 없어요. 예, 언급도 없다는 거는 양극재가 올라가려 그러면은, 뭐 앨범말 주가는 사실 그 리튬을 경매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랑 크게 관련은 많이 없고요. 자체 경매고 북미 리튬 가격이 중국산 리튬 가격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근데 다른 한편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수급적인 면을 좀 많이 좌우해요. 수급적인 면. 그래서 소재로 넘어가면 이제 시장에서 약간은 그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그래 아무래도 조금 더 개인들 수급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먼저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움직였을 것 같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이제 전구체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지금 벌써 50% 올랐거든요. 그러면 시장 투자가들은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하게 되면서 이제 페러티 매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페러티 매매라는 게 뭐냐면 에코프로 머티가 움직였을 경우에는 대부분 투자가들은 에코프로 BM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사실 지난번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수 스페셜 같은 친구들은 많이 올라 있어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마 피라미드 매수는 조금 나올 것 같진 않고 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좀 보이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라인을 좀 넓히는 건데 뭐 4680 시리즈 쪽으로 좀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46 원통형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 예정된 인터 배터리 3월 7일부터 예정인데 아마 메인이 거의 ESS나 LFP나 이쪽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본다면 실제적으로 아까 말했던 그 LFP 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조금 주목받을 수가 있고 뭐 그렇게 조금 다양하게 폼팩트를 넓혀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게 생각인데 대장주는 LG엔솔과 에코프로 BM 그렇게 보시고 내가 조금 짧게 매매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제 부품주들도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예,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이는 부품주들도 그 기업들의 모멘텀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보시면 나쁠 것 같지는 않는데 너무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좀 조심스럽고 한 가지 조금 더 좁히면 LFP 그 다음에 배터리 화재 관련 배터리 화재 폭발 관련 그러니까 폭발 방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LFP 쪽으로 어느 정도 사업을 좀 확대하는 기업 뭐 그런 데 그리고 예 그런 쪽을 조금 넓혀보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재 방지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LFP 쪽들까지 좀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뭐 말씀을 드려요? 해주시면 좋죠. 내일 아침 7시 45분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장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만한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에코프로 BM이에요. 귀찮으신 거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이라는 거는 한쪽이 오르게 되면 다른 쪽이 빠지는 거거든요. 오늘 투자분 중에서 아마 올릭스나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 되게 속상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항상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에코프로 BM처럼 2차 전지 쪽으로 만약에 강력하게 매수가 이 정도 파워는 한 번 더 들어오거든요. 네. 내일장 포인트라고 이야기한 거는 내일장에 2차 전지가 한 번 더 들어오면은 진짜 세게 들어오고 나머지 종목들 많이 조정을 보인다는 게 내일장의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장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윗돌 아랫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보면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본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LNG 관련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이면에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하루 전날 전력, 전전날 방산으로 들어갔던 자금 쪽에서 일부가 주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또 조선입니까? 그렇게 보면 바로 그냥 또 고생하는 거거든요. 원래 조선하고 이쪽 세 가지 섹터는 다 같이 움직이고 있던 겁니다. 네. 거기서 일시적으로 방산이 많이 몰렸던 거고 전력이 주춤하려고 하다가 LS그룹이 일시적으로 XAI 때문에 움직인 거고 네.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조선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을 조선이라 그러면은 안 돼요. 방산이에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하나그룹은 필리조선소 인수 이후에 미국의 해군 함정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계속 딜을 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이는 방산으로 간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내일장 포인트를 에코프로 BM으로 뽑은 것은 코스닥 시장이나 개별주 관점에서는 오늘 주가가 이렇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확률 쪽으로 놓고 보면 이런 차트에서는 내일 많은 투자자분들이 에이 입방정 틀어놓고 내일 또 빠질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긴 있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원래 주도주로 가요. 다시 엔터주가 뭐 반등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바이오도 붙는데 그게 안 되고 내일 한 번만 더 만약에 위쪽으로 가버리잖아요. 네. 한 5% 이상 수준 오게 되면 시장의 결이 그냥 확 빠져버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내일장 체크 포인트는 오히려 어떤 이슈보다 2차 전지 대장주의 어떤 시세가 조금 더 포인트. 근데 이게 이제 내일 좀 강하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모레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그냥 들어가나요? 원래 오늘도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2차 전지 시세 연속성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장의 변수로 볼 만한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이 올랐어요. 네. 이게 맞는 말이고 항상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많이 올랐다는 거는 지수가 지금 안 쉬고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안 쉬고 올랐다는 건 다른 한편을 놓고 보면 내가 물려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주식을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위에 치고 간 종목들. 너무 치고 간 빨리 간 종목들 보면 이제 같이 간 친구들은 괜찮아요.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건 괜찮은데 어떤 이벤트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섹터.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이벤트가 조금 덜한 섹터, 뭐 생성의 AI라든지 이런 섹터들은 한번 치고 가서 밀려버리면 빠지게 되는데 네. 밑에서 치고 오는 종목들은 지수 자체가 이렇게 강하면 물려도 된다는 생각으로 조금 매수를 해도 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과열 신화라고 이야기한 거는 뭐냐 하면 오히려 밑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기 전에 압도적으로 빨리 달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SK가 로봇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SK 관련 로봇주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네. 아니면 자율주행 같은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조금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건 뭐냐 하면은 뭐 테슬라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이야기. 또 트럼프가 언제까지 앨런 머스크를 싸고 암살 수는 없어요. 근데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규제 사업이고 정부의 그 입김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과열 신호에 대한 경계. 그리고 바닥에서 오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이렇게 장복으로 가기 때문에 순환적인 관점에서 지금 2차 전지주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화학주라 이런 거를 조금씩 보는 거는 나쁜 건 아닌 거죠. 조금 바닥에서 거래시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 있게 갑자기 어떤 이벤트 때문에 갑자기 쏠린 섹터에 대해서는 약간 우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좀 과열되는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뭐 코스피가 거의 네. 하나, 둘, 셋, 넷, 7거래일 연속으로 또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한번 좀 쉬어가도 될 만한 좀 시기라고 네, 그쵸. 좀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종목 뭘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한번 리뷰하고 잘했나 못했나 보고 이번 주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주는 제가 생각한 거 저는 사실 박스권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지난주 편입니다. 복습 한번 하고 반성하고 전략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화 장세는 지금도 똑같아요. 외국인들에 대한 기대감 조금 낮고 선택지 쏠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방산, 전력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다 분산돼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분명히 이평선, 이동평균선 수렴을 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는 건 이제 월등한 힘은 그냥 우리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라서 앞으로도 월등하다는 단정은 못 하겠고요. 지금 2월이 그냥 한국 증시가 월등하다. 예, 그렇게 그냥 상황만 한번 정리하고 역시나 다르지 않는 거는 기관화 장세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선택적 쏠림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압승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목들이 움직이는 속도 자체가 항상 그렇습니다. 딱 꽂히면은 팍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조금 사기는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런 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물려 있으세요. 물려라. 예. 겁먹지 말고 물려 계세요. 그래야 기회가 오는 겁니다. 이게 그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도 오늘 하면 또 늦어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 나오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섹터들은 이쪽 밑에 있는 섹터들인데 2차 전지, 화장품, 화학 다 마찬가지인데 화학은 많이 아마 안 하실 겁니다. 근데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안 내키면 안 해도 돼요. 모르는 섹터는 하지 마시고 아는 섹터 내에서도 보고 주도주는 크게 안 바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조선주나 방산이나 전력은 큰 틀에서는 안 바뀝니다. 그 종목들에 이제 왔다 갔다 할 뿐이고 엔터 쪽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는 안 죽어요. 뭐 오늘 올랐기 때문에 사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머릿속에 엔터나 조선 방산 전력 같은 경우 실적 플러스 모멘텀 관세 사각이라는 어떤 공통점. 근데 관세 사각에 완벽한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네. 있다면 잘해야 통신주 정도? 국내 내수만 하는 사업은 모르겠지만 그건 또 투자 매력은 없는 거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는 두 가지 플러스 원으로 보면 좋은데 하나가 레거시고 레거시라는 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메모리 가격이 저점을 찍지 않을까 또 하나가 모멘텀 플레이로 역시나 HBM은 제가 보니까 변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거 보시고 AI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약간의 과열 신호가 좀 많습니다. 뭐 종목들 퀄리타스나 제주반도체나 어버브나 뭐 심텍도 약간 과열 신호들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본인의 투자 스타일이 만약에 많이 오른 것보다는 좀 바닥주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제가 생각할 땐 2차 전지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자동차도 지금부터 사도 돼요. 관세 그런 거 필요 없이 물릴각으로. 물린다는 표현보다 우리는 매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자동차가 잠깐 옆으로 세면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이제 사람들의 그 심리 싸움인데요. 크게 손해볼 게 없어요. 이게 안 가는 건 다음에 문제고. 그러니까 내 본인 성향 자체가 나는 사자마자 주가가 좀 올라가야겠다 싶으면은 자동차는 천천히 그냥 조금씩 모아간다 관점으로 보면 좋고. 왜 그런 자동차냐? 관세는 현실적으로 미국이 우리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건 약간 협박률 가능성이 많고요. 거꾸로 놓고 본다면 가만 제가 한번 팩트 집어드릴까요? 한국 GM에서 연간 48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근데 그 48만 대 중에서 무려 80%가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에요. 군산 공장 이런 거 보면 되는데 그래 놓고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그러면은 현재까지 놓고 보면은 안 간 거지 원래 안 간 거예요. 관세 때문에 안 간 게 아니라 실적이 그냥 고만고만해서 안 간 거예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원래 현대차가 작년 9월 달에 정의선 회장이 좀 서둘러 가지고 현대차 메가플랜트를 가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동이 되게 되면 올해부터 북미에서만 메가플랜트에서만 무려 100만 대 정도의 자동차가 양산되게 됩니다. 지금 현대차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연간 자동차 판매량은 대략 100만 대 조금 넘고요. 그거는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캐파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자동차에 대한 관세 노이즈는 오히려 빠질 때마다 매수, 이런 종목들은 빠질 때마다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LG화학이나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저점을 형성한다 생각을 하시면서 입질하는 정도 수준은 좀 좋을 것 같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알테오젠의 그 네. 역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은 이제 알테오젠 다음으로 지금은 배터리다. LG엔솔이다. 그렇습니다. 대형주로 우리는 20% 30%를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왔다. 꽤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네요. 괜찮으세요? 주식은 네. 확신이 99%고 1%는 시장뿐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살 때 두려우면 안 되는 거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릴 각오로 사란 말은 뭐냐 하면은 그만큼 내가 확신 있게 들어가도 수익이 나기 어려운 게 주식이니 네. 자신이 없으면 아예 하지 말고 사야겠다 싶으면 판단이 서면 자신 있게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미세적으로 나의 감정 컨트롤이 2% 3%만 빠져도 흔들리는 멘탈과
어떤 자산 관리 능력이라면 그거를 분할 매수란 이름으로 우리는 포장을 하는 거죠. 사야 될 때는 사야 된다. 그게 팩트입니다. 알겠습니다. LG 엔솔 2차 전지가 거의 오늘 핵심이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뭐 추가적으로 뭐 있나요? 배터리가 왔는데 더 이상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2차 전지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가지고 매매하는 데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하창봉 대표님 감사합니다.